당이 과격 분자들의 놀이터가 돼서는 안 된다. 당 소속 중진 의원들이 우려를 나타낼 정도로 자유한국당 전당대회가 막말 경쟁장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극단적인 막말을 쏟아낸 김준교 청년 최고위원 후보는 오히려 자신이 자유한국당 지지율을 올리고 있다고 또 강변합니다. 쏟아낸 막말들이 적지 않습니다. 저딴 게 무슨 대통령이냐. 대통령을 민족 반역자로 처단해야 한다는 얘기도 하고요. 자신에게 표를 90% 이상 몰아주면 바로 탄핵시키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당 중진 의원들은 또 이완구 전 총리까지 너무 지나친 표현이다. 당이 이렇게 막말하는 사람들 잔치판이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우려를 나타냈고요. 그래도 김준교 후보는 내가 진실을 말하고 있는데 진실을 말하면 막말이고 그구냐. 그런데요, 오늘 다시 SNS에 정제되지 못한 표현이었다. 말실수 사과한다라고 하면서도 문재인 대통령에게는 사과할 이유가 없다. 왜? 나는 문재인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대통령한테 막말한 게 아니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 덕택에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올라가는데 500원을 걸겠다. 이렇게 500원 내기 했는데 또 500원일까요? 자, 관련된 녹취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문재인을 탄핵시키기 위해 이번 전당대회 청년 최고위원 후보 출마했습니다. 저 월남처럼 우리 국민 모두가 학살당하고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고 재산을 몰수당하게 됩니다. 월남 폐허를 보면서 희열을 느꼈다고 하는 자가 바로 저 문재인입니다. 저딴 게 무슨 대통령입니까? 저는 절대로 저자를 우리 지도자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노예로 팔아먹으려는 저 종북 주사파 정권을 처단해야 합니다. 문재인을 탄핵하자! 문재인을 탄핵하자! 문재인을 탄핵하자! 문재인을 탄핵하자! 모르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좀 이번에 문재인 탄핵 외쳐서 좀 제가 생각해도 제가 좀 용기가 내가 어디서 이런 용기가 나왔나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예, 아무튼 그래서 좀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함께 하는 그런 선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마침 권혁기 전 청와대 춘추관장 나왔으니까 먼저 한번 좀 물어봅시다. 네. 저런 발언하는 거나 저런 모습 보면 막 속에서 뭐가 끓어오르고 그럽니까? 많이 안타깝습니다. 예. 혹시 말이죠. 네. 대통령은 저런 그 말하는 것 듣거나 보고받고 그렇게 합니까? 아니 뭐 이제 정당의 행사에 있었던 상황들을 다 일일이 보고받지는 않으시더라도 예. 워낙 이제 김준규 후보의 그런 발언들이 예. 사회 문제가 됐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보도를 통해서 접하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요. 저런 모습을 보면서 지금 상당히 이제 우려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 내에서조차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오늘 권혁기 관장 나왔으니까 한번 처음으로 의견을 들어보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일단 김준규 후보라는 젊은 정치 예비생의 입에서 저런 막말이 나왔다는 것이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요. 뭐 김준규 후보의 발언이 잘못됐다는 건 이미 사회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공감되는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굳이 김준규 후보의 책임론을 다시 거론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보고요. 다만 저는 이렇게 김준규 후보가 전당대회장에서 한국당의 축제가 돼야 될 전당대회장에서 오히려 당에 해를 입히는 언행을 하게 된 데에는 저는 지금 한국당 지도부의 책임이 더 크다고 봅니다. 네. 지도부의 리더십 부재가 불러왔다고 보고요. 그리고 한국당이 과거에 5.18 망언과 같은 어떤 이데올로기적인 발언 그리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발언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넘어갔던 것이
이번 한국당 전당대회에서 우리 김 후보의 저런 망언까지 이어지는 필연적인 사고였다 저는 그렇게 예. 봅니다. 예. 새로운 보수 철학을 배워야 할 한국당의 후예들에게 과거 선배들의 일들이 부작용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번 한국당 전당대회가 부디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서 합리적인 보수 정당으로 다시 탄생할 수 있도록 정당 스스로 자정작용이 필요한 시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본인도 문제지만 자유한국당 지도부도 문제다 이런 지적을 하셨는데 권혁기 관장 오늘 보니까 상당히 냉철하고 좀 차분한 성격이신 것 같으네. 그렇습니까? 자기가 모셨던 분을 저렇게 욕을 하고 막말을 하면 막 뒤집어지고 막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나 같으면 그러겠는데. 그래요. 김광도 본부장 그런데 왜 500원을 건다고 그랬을까요? 너무 큰 돈을 하면 또 설득력이 떨어지니까 그냥 말을 가볍게 그야말로 가볍게 하는 의미로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예. 자기가 말하면서도 500원이라고 건다는 거는 자기 말에 신뢰도가 떨어진다 가능성이 있다는 걸 보여준 거 아니겠어요? 예. 그래서 당 지지율이 오르는 거에 500원 건다 하는 게 아무튼 그게 자신 있었으면은 몇만 원, 뭐 몇십만 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건데. 그런데 지지율이 본인 덕택에 오를 거다. 거기에 500원을 건다고 그랬는데 지금 되게 전당대회 같은 걸 하면 컨벤션 효과라고 그래가지고 당 지지율이 좀 오르지 않습니까? 네, 예. 그런데 지금 자유한국당은 5.18 망언에 저런 전당대회 이런 그 막말까지 겹쳐서 그런지 오히려 지금 역컨벤션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요. 네, 그렇죠. 처음에는 사실 컨벤션 효과가 있었어요. 전당대회 돌입할 초반에는 지지율이 상승세를 계속 보였는데 최근에 5.18 망언 이후로 지금 현재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데 실제로 전당대회가 열리고 그 직후가 또 중요하거든요. 예. 그럴 때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는 조금 주목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지금 현재 흘러가는 흐름은 예. 한국당이 컨벤션 효과를 보지 못하고 예. 이제 오히려 거꾸로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예. 어떤 김준규 뭐 얘기했으니까 왜 그럼 이렇게 김준규의 의도가 뭐냐 이렇게 보는데 예. 아까 500원 건다 뭐 이렇게 한 것처럼 나르시시즘이라고 그 자기 애착이라 그럴까요? 예. 뭐 이런 게 너무 강한 것 같아요. 아. 그게 그러면서 빨리 자기가 저 나이를 봤더니 37살이더라고, 만 37살. 네. 빨리 자기가 최고위원이 된다 해야 된다고 하는 어떤 조급주의에 좀 빠진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당을 위한다고 주장하지만 결국에는 소위 자책골, 자살골, 자해 행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글쎄요. 보니까 학력도 상당히 그 공부도 잘한 것 같고 가방끈도 길고 그런 것 같은데 기다리고 기다리던 최명진 화백의 만평이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하여튼 뭐 김준교 씨 발언 때문에 지금 한국당 잘 되는 거를 원치 않는 분들은 좀 신난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준교 씨의 발언이 마늘로 치면은 뭐 이 생마늘, 그러니까 마늘을 구워서 먹으면 참 영양가도 많고 예. 아주 맛도 부드럽습니다. 고소합니다. 예. 좀 그렇게 좀 숙성됐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냥 생으로 마늘을 이렇게 한 입에 넣으려고 그런 것 같다. 제가 보면은 김준규 씨 말한 내용이 글쎄 제가 볼 땐 틀리지 않아요. 일단 문재인 대통령 그 김경수 씨 드루킹 사건 관련해서 유죄를 받았는데 이게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연관이 있지 않나? 이거 당연히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우리나라에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김정은 대변인 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수석 대변인. 이런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리 국민으로서 핵은 어디 갔고 왜 자꾸 그 핵은 없이 핵 문제에 대한 해결 없이 김정은하고 저렇게 사이가 좋아지지? 라는 의혹을 당연히 가질 수 있어요.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김준규 씨가 이제 문제 제기를 했는데 좀 너무 이제 표현이 거칠어서 제가 볼 때는 구운 마늘이 아니라 하여튼 생마늘을 먹은 게 된다. 그래서 김준규 씨 뭐 기죽지 말고 좀 더 자기 스스로를 돌아봐서 좀 숙성되면 저는 좋겠다. 좋은 우리 그 한국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다 생각됩니다. 뭐 그렇게 김준교 씨가 지금 기죽은 것 같지는 않아 보이고요. 네. 그런데 지금 마늘에 포크를 꽂은 건가요? 생마늘에, 예. 젓가락이 아니고 포크를 쓴 그러니까 것은 본인이 이제 생마늘을 탁 한 번에 꽂아서 찍기 이제 위해서? 입에다 누구 입에다 넣었을까? 자기 입에다 넣었을까? 아니면
제 입에다 넣어줬을까? 하여튼 예. 뭐 저는 아주 이 김준규 씨 때문에 좀 당황스럽긴 합니다. 그런데 김영주 의원 지금 최명진 의원 발언을 들어보면 김준교 후보를 그렇게 혼내는 것 같지는 않아 보여요. 네. 어느 정도 뭐 할 말한 거 아니냐 뭐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저는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사실은 좀 다른 당 부분입니다만 제가 사진 하나 찍어 왔습니다. 표현을 다 안 보여줄 수도 있습니다만 지난 토요일 날 예. 오후 4시에 강화문에서 우연히 호텔에서 진행하는 시위대를 봤을 때 현수막의 내용입니다. 문죄인을 처형하라. 민족의 반역자. 문죄인. 예, 예. 이렇게 돼 있고요. 물론 뭐 대한애국당 ROTC 구국동지회라고 돼 있습니다. 예. 이쯤 되면 사실은 뭐 다양성이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지금 이미 자유한국당 일부와 대한애국당은 민주주의와 헌정 세력의 선을 넘었다라고 보고 법적 자체를 돼야 될 때가 왔다라고 생각합니다. 거리에서 너무 편하게 대통령 탄핵 이야기하고 대통령 처형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그냥 놔두니까 이게 자유인 줄 알고 그렇게 막말하는 또 개념 없는 그런 젊은 정치인이 생긴다. 굉장히 정말 불행한 일이다. 독일이 왜 말하자면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연방정치교육원을 만들어서 정치교육을 했는가 또 과거를 반성하는 역사교육을 했는가 하는 것을 지금 이제 돌이켜봅니다. 사실은 강복 이후에 지금 그야말로 새로운 남북관계가 열려있는 이 판국에 그야말로 수구 보수들의 어떤 조직적인 그런 어떤 그 뭐랄까 저항이 저런 방식으로 나오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서울에 올라와서 얘기하는데 그런 것들을 소위 차명진 의원께서 지난번에도 뭐 태극기 부두가 다 그렇지 않다. 일부가 그렇다. 또 미래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은 굉장히 현재의 상황을 오판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이건 예.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 왜냐하면 우리 국가가 말하자면 통합진보당에 대해서 해산 결정을 해야 된다 그러면 저는 대한애국당 심지어는 자유한국당도 해산 결정할 수 있는 정도의 고소고발이 있을 수 있는 사건이라고 그렇게 봐야 된다고 봅니다. 예. 차명진 의원이 딱 한마디 들으셨는데 예. 그래서 참 심각하게 우려가 됩니다. 제가 어떤 그래서 게 이런 우려가 됩니까? 김영주 의원이 이런 얘기 할 줄 알고 제가 그림을 하나 지금 그렸습니다. 지금 보면은요 한국당을 극우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예, 그런데 극우가 뭔지 좀 공부를 좀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극우는 현대사회에서 극우는요 과도한 민족주의 그리고 일정하게 독재 그리고 어떤 국가자본주의 이런 시스템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극우의 어떤 흔적을 보면 전두환 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근데 한국당이 지금 전두환 씨 그 사진 안 걸었어요. 한국당이 그 전두환 씨 아까도 얘기했듯이 5.18 그 탄압에 대해서 전두환 씨를 결코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이 한국당을 자꾸 극우라 그러냐? 제가 볼 땐 너무 극자보다 더 왼쪽에 있으니까 한국당이 멀리 오른쪽에 있어 보여가지고 자꾸 극우라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의 위치가 그래서 자꾸 한국당이 멀리 오른쪽에 있는 것 같이 보이는 거는 뭐 감안하겠으나 차 의원 그래도 말씀은 공부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유한국당을 극우라고 부르는 사람은 극자다 이런 얘기입니까? 자기가 극자니까 우리를 극우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어쨌든 그 당은 극우가 당규라 뭔지 좀 하더라도 규정을 한번 해보세요. 극우가 뭐예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문제 없다고 탄핵 문제 있다고 한 게 극우예요? 지금 저분들은 내가 보니까 제가 봤을 자기들 때는 자기들 제가 그런 걱정하는 거에서 것은 자꾸 극우 이념지향이 아닙니다. 이념지향이 아니고요. 상식선에서의 헌정 질서, 민주적 질서에서만 충분히 논의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극우 극자도 상당히 이거는 주관적 개념일 수 있어요. 학자마다 개념이 다를 수 있는데 제가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현재 말하자면 한 분은 탈당을 했지만 징계가 했지만 그 5.18 마음과 관련된 그 후보 의원 두 사람을 여전히 징계하지 않고 있고 여전히 나경원, 김병준 이 당 지도부가 여전히 그 부분을 옹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예. 그리고 실제로 전당대 분위기 자체가 저는 극우 극자를 뛰어넘어서 일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말하자면 보수 정당에서 기대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 그런 측면인 제가 거죠. 한마디만 거기에서 하자면요. 극우 극자의 문제를 뛰어넘는 문제입니다. 한마디만 더 그냥 한마디만 하자면
우리 김영주 전 의원은 제가 보기에 극자가 전혀 아니고요. 예. 우리 차명진 전 의원도 극우가 전혀 아닌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운데 앉았잖아요. 아니 근데 왜 자꾸 우리 보고 국구라고 그래요? 그거라고 하셨나요? 저는 극우 극자의 논란을 하자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정당한 헌정 질서,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 차원에서 국가 운영 체계 속에서 봤을 때 벗어났다. 그런 얘기죠. 자, 이 정도 하시죠. 자, 정혁진 변호사 오래 기다리셨는데 제가 일단 제일 끝에 앉아 있어가지고. 가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일단 학교가 전부는 아니지만 김준규 씨가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서울과학고등학교, 카이스트 다 그 머리 좋은 사람들만 들어가는 그런 학교 나오고 그다음에 이야기하는 걸 쭉 보면 그 김준규 씨가 충분히 논리적으로 여권을 공격하고 자기 생각을 설파할 수 있는 사람인데 제가 봤을 때는 일부러 저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런데 그 결과가 뭐냐, 당에 보탬이 됐느냐, 저는 오히려 역효과가 상당히 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예. 그런데 사실은 저는 지금까지 김준규 씨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전혀 몰랐는데 이번에 확실히 각인이 됐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정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선공 후사 예. 아니면 선당 후사 이러한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저건 누가 봐도 제가 봤을 때는 김준규 씨는 자기를 위해서 당을 팔고 자기를 위해서 공적인 영역을 파는 그런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다음에 저 정도는 그 자유한국당 지도부에서 좀 커트를 해줬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노영희 변호사는 김준교 씨 발언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참 정치를 잘못 배웠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요. 그 500원 논란은 예전에 이홍렬 씨가 이제 개그맨 네. 한창 전성기 할 때 콧구멍에 집어넣는 외국 거? 갔다 오면서 그 500원짜리 동전을 이제 그 신체 일부 코에 집어넣는 걸 보여주면서 좀 그 당시 유행했던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뭐 500 궁금하면 500원 멀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그런 말을 이번에 사과랍시고 하는 상황에서 또 꺼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조금 민망하고 안타까운 부분이다라고 예. 생각이 들고요. 정말 최악의 노이즈 마케팅인데 최악의 500원짜리 노이즈 마케팅이다 생각이 듭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차명진 전 의원님께서 그래도 정치 선배이시고 2선이나 하신 분이신데 김준교 씨의 저런 막말 논란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 아니, 이 말을 꼭 전해하고 봐봐요. 싶고요. 얼마나 심각한데. 더 말씀을 제가 좀 얘기 좀 할게요. 그래서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 프로필을 봤더니 이 김준교 씨라는 사람은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 캠프 SNS 팀장이었더라고요. 그래서 차명진 전 의원님하고 좀 어느 정도 또 같이 이렇게 엮이는 부분이 있어서 아마 그거는 팩트를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그건 확인했습니다. 제가. 그래요? 그 프로필 나와 있는 겁니다. 제가 얘기해 줄게요. 예. 아니, 잠깐만요. 그래요. 한번 먼저 끝난 다음에 말씀하시고. 하세요. 예. 지금 경력에 보면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 캠프 SNS 팀장이 나오고 2007년도에는 이회창 대통령 후보 사이버 보좌역이라고 나와요. 예. 아마 이제 이쪽에서 일을 했던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이 사람이 서울과학고등학교 졸업했잖아요. 이준석 그 바른미래당 최고위원은 뭐라 그랬냐면 나의 고등학교의 선배다 4년 예. 김준규 씨가. 근데 예전엔 저렇게까지 그러지 않았는데 너무 좀 망가졌다 이런 취지를 말했어요. 조급한 것 같다고 그렇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한 것과 이제 우리 또 제가 존경하지만 오늘은 유감스러운 우리 차명진 의원님이 말씀하신 게 조금 저는 대비가 되는 부분이 있다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더 중요한 건 정치를 판다는 사람이 저런 식으로 말하면은 사실은 말이 안 되죠. 게다가 제가 아까 놀랐던 것은 물론 문재인 대통령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나쁜 말 쓰는 거는 뭐 당연한 것이고 하나 또 말했던 게 뭐냐면 가족이 학살당하고 강제 수용소에 끌려가고 재산을 못 수당하게 된다. 이런 말을 아까 하더라고요. 저는 그러한 말에 대해서 법적으로 본인이 분명히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 국회의원도 아니기 때문에 또 게다가 국회 뭐 이런 관련해서 뭔가 그 위법성이 조각될 만한 그런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 사람의 발언을 오히려 법적으로 좀 정리를 해서 예. 정말 고소고발 등을 통해서라도 함부로 저런 식으로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자, 말씀하신 중에 그 지적한 김문수 서울시장 후보 때 맡았던 것, 그것은 차명진 의원이 잘 아실 텐데. SNS 팀장은 아니었고 SNS 예. 팀 맞아요. 아, 그래요? 팀원이었는데 근데 솔직히 저는 이제 저 친구를 보지는 못했고 개인적으로 알거나 그러진 않고요. 그리고 저 친구에게 어떤 지침을 지시한 바는 없고 다만 제가 하나 얘기하는 건 김문수가 시장 나와서 이 친구가 어떤 그 교사 삼도록
무슨 뭐 문재인 대통령에게 그렇게 막말한 거 없어요. 아니 그 얘기까지는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아니었고 제가 김문수 정치를 좀 제가 제대로 그래서 제가 못 배운 우리 것 캠프에 같다는. 있어서 예. 뭐 감싼다고 그러시는데 예 예. 그것도 아니고 그렇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 생마늘 한번 입에 한번 넣어보세요. 얼마나 그래요. 힘든가. 저 친구는 솔직히 저는 한국당에게는 생마늘이라니까요. 개인적으로 생마늘 매우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마늘 뭐 꼭 익혀야만 좋은 것은 아니죠. 그런데 지금 좀 의외인 게 차명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김준교 후보 저런 말 할 수도 있다 이런 입장이신 것 같은데. 아니 저 친구가 하는 말의 내용을 동의했지 예. 저 표현을 동의한 게 아니죠. 아니 그렇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이 저한테 아주 기분 나쁘다고 해서 그 사람한테 그야말로 제가 옛날에 그런 적이 있어요. 그 소위 말하면 저 소고기 파동 때 제가 어떤 사실은 그 미국산 소고기 사 먹는 시연을 했는데 저의 홈페이지에 저한테 그야말로 입에 담지 못할 욕들을 다 넘더라고요. 제가 한 것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그렇게 저한테 욕을 하면은 저는 그건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 사람의 의견은 존중할 수 있으나 그 마찬가지예요. 제가 저렇게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대통령에 대해서 저런 식으로 막말을 하는 거는 저거는 뭐 법적인 문제인지가 모르겠는데 내용에 문제가 없다라고 문제가 있어요. 생각하시는 겁니까? 지금 우리 국민 모두가 학살당하고 강제 수용소에 끌려갈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하는 겁니까? 현재 문재인 정부가 있다 그러면 종북의 노예가 되고 우리가 다 끌려가고 다 죽게 될 것이고 민족 반역자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에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럴 수 있어요. 지금. 그게 인식입니까? 잘못하면 그럴 수 있죠. 핵무기 그대로 방치해봐요. 알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예. 저렇게 얘기하면. 이 부분은 이 정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막말이 너무 좀 많아진 그런 느낌인데요. 특히 이제 5.18 망언과 관련해서는 아직도 이 부분이 명쾌히 정리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전당대회가 끝난 뒤에 자유한국당이 또 어떻게 처리를 할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5.18 관련자들을 청와대로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 5.18 망언에 분노를 느꼈다. 상처받은 광주 시민들께 심심한 위로를 전한다고 했는데 관련된 녹취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국회와 정치권 일각에서 5.18 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거나 북한군이 난파되었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왜곡하고 폄훼하는 것은 우리의 민주화의 역사와 헌법 정신을 부정하는 것이며 결국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나라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일입니다. 국회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자기 부정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는 다양성을 존중하고 각기 다른 생각들에 대한 폭넓은 표현의 자유와 관용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와 관용이 민주주의를 파괴하거나 침해하는 주장과 행동에까지 허용될 수는 없습니다. 문 대통령은 모두 말씀에서 광주 어르신들이 추운 날씨 속에서도 5.18 역사 왜곡을 바로잡으려는 모습을 보며 감사한 마음과 함께 송구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5.18 민주화 운동이라는 위대한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일부 망언이 계속된 데 대해 저 또한 분노를 느낍니다라며 상처받은 5.18 영령들과 희생자, 광주 시민들께 대통령으로서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라고 전했습니다. 예,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5.18 관련자들을 청와대로 불러서 저런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은 정치적인 의도가 있다 이렇게 또 비난하고 있습니다. 김광덕 본부장, 네. 자유한국당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5.18 관련 발언하는 것은 판을 키워보겠다는 의도 아니냐 지금 이런 식으로 보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문 대통령께서 며칠 전에 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이거는 이제 헌법 근간을 흔드는 일이고 뭐 나라를 이제 나라의 근간을 근간을 흔드는 이런 비판을 하면서 했고 그다음 또 오늘 또 다시 이제 5.18 유공자들을 만나서 비슷한 취지로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일단 이 5.18 망언은 분명히 잘못된 것이고 이거는
다시 이런 사고가 있을 수 없도록 해야 되고 또 한국당도 분명히 이거에 대해서 확실한 징계를 내려야 된다는 입장인데 저는 대통령이나 민주당 이걸 떠나서 이거를 일종의 민주당이나 여권이 이거를 정치적으로 이거를 굉장히 이슈를 확대해 가지고 일종의 자기 당의 어떤 정치적인 이러한 이득에 활용하는 것처럼 혹시 비칠 수 있는 부분들은 없도록 확실하게 쐐기를 받고 그다음에 또 한국당이라든가 이런 데 자정이라든가 이런 원칙을 확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게 이제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김영주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지금 결과적으로 이 전당대회 토론 또 앞으로 더 남아있는 그 여러 가지 토론 속에서 더 말하자면 말하자면 한교안, 김진태와 말하자면 오세훈 간의 간극이 더 벌어지고 당원들 간의 간극이 더 벌어질 거라고 보여집니다. 결과적으로는 전대 이후의 후유증을 굉장히 심하게 앓을 것 같아요. 전당대회가 화합의 장이 되고 새로운 비전을 내세우는 것보다는 오히려 전당대회 함으로써 지지율이 떨어지는 최초의 정당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 근데 더 문제는 지금 실제로 박근혜 탄핵과 5.18 망언이 겹쳐지면서 한교안 후보도 결과적으로 탄핵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입장을 계속 가지면서 국민들의 정서와 자꾸 멀어지는 결과를 낳게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도 벌써 당 중진 측에서 이미 비판적인 여론이 높지 않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결과적으로는 그 망언을 한 두 후보들이 상당한 득표를 하게 됐을 경우에 과연 당에서 징계할 수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옥신각신하고 갈등만 더 많아지는 그런 어떤 그 말하자면 악순환으로 가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답변이 약간 그 포커스를 벗어났어요. 지금 제가 질문한 요지는 뭐였냐면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5.18 관련자들을 청와대로 불러서 이렇게 위로도 하고 또 말씀도 나누고 그랬는데 자유한국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5.18 망언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한다. 판을 키우려고 한다. 지금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는 건데. 사실은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헌정 질서 파괴이기 때문에 나라의 운영자로서 이거는 간단히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어쨌든 망언으로 인해 다시 한번 그 상처가 이렇게 아물기도 전에 고춧가루 소금 뿌리는 부분에 대한 호남에 계시는 분들에 대한 마음을 다시 한번 그 보듬어 가야 된다는 어떤 지도자로서 충분히 할 만한. 그리고 전체적으로 국민들이 이 사태를 보는 입장에서 보면 어떤 누구라도 이것은 굉장히 그냥 두고 넘어갈 수 없는 어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권혁표 관장은 지금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 선서 때 헌법을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계승 발전시킬 책무가 있다는 걸 국민들 앞에 다짐하는 자리이고요. 그래서 5.18 역사 왜곡에 관련돼서만큼은 대통령으로서 국민들과 함께 다시는 이와 같은 국민 분열적인 역사를 부정하는 사건들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오늘 5.18 관련 분들을 만나서 입장을 낸 것 같습니다. 한국당 지도부가 다시 또 대통령의 이 발언을 정치 공세로 여기고 이제 반박을 하셨는데요. 저는 한국당 지도부가 지금 5.18 이 망언 정국에서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이라고 봅니다. 그 반증은 꽤 상승하던 당의 지지율이 계속 하락세에 이미 접어들어 버려서 컴패션 효과는 다 상실한 그런 측면까지 보이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위기가 어떻게 보면 한국당이 다시 태어날 수 있는 어떤 기회로도 충분히 삼을 수 있는데 그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지도부가 못 내리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소잃고 애양간 고치기는 무슨 뜻이에요? 지금 이 다음 질문에 대해서 미리 지금 써놓은 건가요? 그런 것 같은데 내가 아까 질문하고 있는 동안에 뭘 쓰셔서 이것 관련인 줄 알았더니 좀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오케이. 그 5.18 망언과 관련해가지고. 5.18 관련해서 얘기 생각합니다. 저는요, 그 지만원 씨를 옹호할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제가 지만원 씨가 고발한 적이 있죠. 10년 전에 한나라당 대변인을 했는데 그때 지만원 씨가 그 문근영 씨 있죠. 배우. 영화 배우. 배우가 그 사람이 사회활동을 참 많이 하고 좋은 기부도 하고 그래가지고 참 아주 어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제 사회적으로 상당히 높이 사고 그랬는데 김만원 씨가 빨치산의 손녀라고 이 문근영 씨의 어떤 행위 자체를 전면적으로 부정을 했어요. 이 김만원 씨가. 그때 제가 김만원 씨에 대해서 뭐라고 논평을 했냐면 저 사람은 진짜 우파가 아니다. 저 사람은 삥뽕 우파다. 아, 왔다 갔다 한다. 예, 그래서 예. 제가 이 김만원 씨 때 고소당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김만원 씨가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그 어이미 십몇 년 전부터 신뢰를 안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제대로 정신이상자하고 뭐하러 그 자꾸 그 사람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 정신이상자 이런 건지. 표현 쓰시지 말라니. 아, 그런가요? 예. 하여튼 미안합니다. 정신이상자는 아니고 예. 하여튼 이상한 분이에요. 예. 예. 아니 그런 사람을 왜 끝까지 자유한국당 그래, 자, 보세요. 조사위원으로 넣으려고 그랬어요? 자유한국당이 이 사람을 옹호한 적이 없어요. 옹호한 적이 없기는요. 네. 조사위원회를 넣으려고 끝까지 공청회까지 열어준 거 아닙니까? 그게 옹호지. 아, 공청회 열은 거하고 조사해준 거하고 또 다른 거고, 또 공청회 열어준 것도 부당한 행위지만, 하여튼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을 자유한국당이 옹호한 적이 없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이분 한 명을 딱 지목해가지고 5.18을 폄훼한다고 그랬는데, 그건 그것도 아니죠. 저 한 분인가요? 한국당이 그러면은 같이 이 사람하고 같이 편들어서 폄훼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절대 아니겠죠.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렇죠? 아니 설정 자체가 잘못된 추관장님 어떻습니까? 예. 한국당도 포함해서 얘기하신 거겠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세 분을 포함했겠죠. 세 분을. 아, 한국당에 있는 세 분을 들어서 말씀하시는 거겠죠. 한국당에서 징계했잖아요. 그러니까요.